지금 여기 계신 학생들은 이번에 노팅엄 대학교 파운데이션, 약대 파운데이션을 방금 마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윤지 학생은, 보이는 김윤지 학생은 5월에, 그리고 이희원 학생은 세텀을 해가지고 이번 7월 말에 지금 파운데이션을 마쳤고요. 그리고 정말 따뜻한 정보를 가지고 좀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뭐 사람유학원 대표 이손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진행은 이 두 분이 진짜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이렇게 코스 마치자마자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두 분께서 설명을 하고요. 뭐 개인적인 그저 경험이라든지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왜 이런 포인트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한 챕터가 끝나면 제가 질문을 좀 던진다든지 대신 질문을 해준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질문할 것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에밀리 씨라고 노팅엄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한국 사무실이거든요. 그 대표분께서 입학 요강이라든지 또 한국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죠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질문도 또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좋은 두 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뭐 시작을 해주세요. 네, 그럼 저부터 시작할게요. 네. 예, 먼저 소개부터 잠깐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혜연 씨하고 어떻게 갔는지, 예, 왜 갔는지, 왜 여기까지 갔는지. 저는 이번에 노팅엄 파운데이션, 스리턴 파운데이션을 마친 이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지금 다소 늦은 나이에 조금 이 유학 관련 정보를 알게 돼서 이제 작년에 노팅엄 약대 파운데이션으로 입학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왜 약대를 가려고 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요? 저는 전공이 이제 완전히 원래 다르잖아요. 예. 네네네. 저는 이제 문과고요.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했었고 한국대학에서 이제 하던 중에 이제 좀 모종의 계기로 인해서 좀 피트를 잠시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제약 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어서 조금 그만두고 취업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약회사를 취업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좀 그 약대 관련 그런 꿈을 좀 놓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노팅엄 약대 관련한 정보를 알게 돼서 이제 좀 유학을 온 케이스입니다. 네네. 윤지 학생은? 저는 이번에 노팅엄 약대 투텀 학생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화학과를 다녔어갖고 한국 피트를 오래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친구가 먼저 여기를 소개시켜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이나 이제 과정에 관련한 설명을 조금 프레젠테이션으로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목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로 왜 영국 그리고 노팅엄, 그중에서 노팅엄을 약대 유학으로 선택했는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유학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입학 과정이 비교적 한국 약대에 비해 간단하고 전체적인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약대는 2+4로 해가지고 이제 21학년도까지는 이제 대학학부 2년에 피트 그리고 이제 약대 진학하는 과정이었고 22학년도부터는 통합 6년제로 이제 수능을 보고 약대로 진학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영국 약대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비교적 무리 없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입학을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뭐 과목별 프로그레스 요건과 인터뷰만 충족을 하게 되면은 80% 정도는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비교적 용이해서 이제 영국 약대를 선택하게 됐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비교적 넓은 약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느껴졌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제 한국 약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종속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은 영국 약사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뭐 코스를 이수를 하면은 특정 분야에서는 뭐 직접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처방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플루잡이나 뭐 독감 백신 같은 것도 직접 할 수가 있는 그런 좀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느껴졌고요. 이건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는 월드 파마콜로지랑 이제 약대 랭킹인데 10위권 안에 영국 약대가 이제 5군데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노팅엄은 7위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텀 동안 들었던 파운데이션 코스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왼쪽에 위쪽을 보시면 이제 3텀 중 첫 번째 텀에 해당하는 시간표고요. 왼쪽 아래쪽은 3텀 중에 2, 3, 그러니까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에 해당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보통 한 과목당 2시간씩 총 2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씩을 듣게 돼요. 그래서 3텀 과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들 3텀으로 가실 텐데요. 보통 2텀 과정의 경우는 이제 뭐 윤지 학생처럼 뭐 한국에서 이제 이공계열 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쪽에 좀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투텀으로 많이 가시고 보통은 이제 3텀이 대부분인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3텀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9월 하순에 입학하셔서 12월 중순까지 첫 번째 텀을, 그리고 3주 정도의 겨울방학을 가지시고 1월부터 이스터 전까지 두 번째, 그리고 이스터 이후에 7월 말까지 해서 3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투텀의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월부터 이스터 전까지 투텀으로 이렇게 하시게 돼요. 투텀의 경우에는 9월 시작, 1월 시작 선택하실 수 있는데 1월에 시작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3텀 학생들이 투텀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수업을 시작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각 텀이 각 10주로 돼 있고 이제 5주를 한 사이클로 치고요. 한 사이클이 끝나면은 한 주는 이제 약간 쉬어가는 위크로 해서 뭐 도서관 탐방이나 뭐 학구적인 주제 말고 이제 다른 주제들로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쉬어가는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텀이 끝날 때 이제 뭐 미드텀, 뭐 파이널 리그잼을 보게 되고, 투텀의 경우에 윤지 학생이 다녔던 게 이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텐데, 투텀의 경우에만 중간 시험을 이제 첫 번째 텀이 끝날 때 보지 않고 두 번째 텀이 시작하는 그 1월 달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은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2텀, 3텀 모두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과목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학인데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배우셨던 뭐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 기초 부분들을 베이스로 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문과분들의 경우에는 공통과학은 훨씬 넘어선 범위라서 이 부분은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PPT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해당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뭐 문제들이 있는 워크시트를 과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수업 이외에 총 4회의 실험 실습이 있고요. 이 중에 하나의 실험을 가지고 램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평가에 같이 페이퍼 에그잼과 같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드텀, 파이널, 중간, 기말에서 총 2회 페이퍼 에그잼을 보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험 실습은 벌추얼 랩이라고 해서 온라인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실험 실습으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페이퍼 에그잼들도 이제 오픈북 에그잼으로 했는데 뭐 인터뷰 형식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긴 주관식 서술형 형태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9월 시작도 되게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생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생물학의 전반적인 지식, 요 부분에 관련해, 요런 토픽들 관련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PPT로 수업하고 관련 이제 생물 토픽, 저희가 공부했던 토픽들에 대한 팀플 과제들이 한 2차례 정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팀플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진행한다든지, 혹은 개인 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실험이 4번 있고, 랩 리포트 2회, 그 다음에 미드텀 파이널 총 2회 페이퍼 에그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는 온라인 오픈북 에그잼으로 대체가 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 수학 수업도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대부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벡터나 이런 부분을 아마 안 배우셨을 텐데, 이런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국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계산기, 저희 한국처럼 딱 떨어지는 답으로 이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계산기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그 정도의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텐디드 프로젝트하고 밑에 잉글리시 포 아카데믹 퍼포스는 이제 영어 관련된 수업인데요.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는 이제 아카데믹 페이퍼스는 뭐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학기 말에 3천자 에세이를 제출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10분가량의 PPT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잉글리시 포 아카데믹 퍼포스는 저희가 이제 영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IELTS 같은 걸 공부하는 건데 이제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네 과목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IELTS가 7.0 이상인 성적이 있으면 면제가 되고요. 이제 총 투텀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텀의 시험에서 진학 요건 점수 그러니까 7.0을 충족을 시키면 두 번째 텀에서는 수업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스포츠함에 스톱해가지고 과목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봐도 될까요?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 화학하고 생물의 난이도가 과연 어떻게 되나, 내가 공부를 하면서 좀 페이를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저 개인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한국하고 비교해서 화학하고 생물이 어느 정도 난이도 정도가 될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문과였으니까 일반적인 문과의 수준에서 보면은 당연히 기본 공통과학을 넘어서는 범위이게 되고요. 왜냐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은 어렵게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오신다면은 당연히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없이 따라가는 걸 일반적으로 본 반면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 같은 곳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을 조금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3텀을 저는 이렇게 이과 출신, 윤지 학생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저는 이과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유기화학 같은 거는 고등학교 때 안 배우기 때문에 확실히 고등학교보다는 어려운 것 같고 요. 그리고 특히 진짜 화학은 다른 국적 학생들도 첫 번째 중간고사 봤을 때 50점을 안 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고 특히 기말고사는 그 가르쳐준 거에 비해 시험 문제가 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리고 더군다나 영어를 처음 배운다면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말로 어느 정도는 좀 배우고 가는 편이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유기화학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과목인데 사실 어디든 유기화학 관련돼 가지고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노팅엄에서 프로그레션 할 때 그 요구한 점수가 60%뭐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 패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국은 사실 60%면 굉장히 좀 높은 점수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수일까요? 60%는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점수일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은 다 넘을 수 있는 점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랩리포트도 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재시험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시험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점수 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안티점이나 이런 시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에세이나 이런 부분에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지 않는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뭐 60점만 넘어도 되게 에세이로는 잘 받은 편이다라든지 뭐 70점 이상이면 정말 잘 받은 편이다. 이런 식의 평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생물이든 화학이든 이런 과목들이 시험이 이제 주관식 소수령 굉장히 긴 한 문제당 뭐 진짜 한 500자 정도, 3, 400자를 써야 하는 그 정도의
답변을 요하는 주관식 소수령 시험으로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튜터분들이 굉장히 점수를 생각보다 후하게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60, 70점 이상 넘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코로나 때문에 특이해진 경우인데, 이전에는 뭐 객관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겼다면, 이제는 주관식 소수령으로 이제 점수를 얻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충분히 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서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뭐 윤지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재시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준비가 없다면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면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그 부분에서는 고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경험상 보면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온라인 테스트 하는데, 그다음에 오픈북이라든지 이런 식의 방식이 적용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방식은 사실 그 전에도 영국 대학에서 많이 했던 방식인데, 그 착각하는 게 오픈북이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면 집에서 하면 좀 문제가 쉽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오산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말씀하신 희원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라든지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이라고 해서 쉽게 문제 내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온라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체 문제를 그죠?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이해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죠? 그런 식의 문제를 내고 그런 식의 그죠? 답변을 해야 그죠? 점수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될까요? 그래. 그리고 지금 영어 부분은 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사실은 저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중에서 영어 부분을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IELTS 7이라는 점수가 또 있고요. 물론 내부 점수로 갈 수 있긴 하는데 거기도 7에 해당되는 점수가 좀 돼야 IELTS 점수 7 정도는 돼야 내부 점수도 통과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윤지 학생이 사실은 점수가 되지 않아서 사실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걱정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65% 정도에서 좀 받아줬었죠. 네. 그 작년에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65로 들어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과학 점수가 되게 높다고 해갖고 저는 영어에 항상 자신감이 없어갖고 혹시 몰라서 항상 이게 과학이랑 다른 과목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그래도 65여도 같은 65가 아니잖아요. 이게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씩 계속 오르는 그 성적이랑 그 과학 점수 높은 걸로 원래 그 영어 재시험 보기 전날 밤에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보더라인 스튜던트라고 그냥 영어 점수 65지만 합격을 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게 혹시나 영어를 혹시 통과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학을 그래서 딱 60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편이 혹시 미래를 위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영어 부분은 사실은 모든 학교에서 하지만 약대는 사실은 또 약대로 갔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다 그냥 랭킹 좀 낮은 학교 간다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약대는 약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영어에 좀 더 포커스 맞춘 것 같고 또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갈까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유기화학은 범위가 어디까지 하나요? 파트는 카보닐 그룹인 전인데 파대는 어느 정도까지 배우나요? PT를 만약에 하셨던 분이라면 아무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진짜 엄청 코딱지만한 느낌? 약간 엄청 기본적으로 명명하는 법? IUPAC 법칙에 따라 명명하는 법 아니면 그냥 SM12
E1, E2 아주 기본적인 반응만 나오고 거기서 더 이제 심화된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딱 거기서 배운 것만 딱 물어봤기 때문에 유기화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전혀 부담되지 않을 부분이고 엄청 그리고 유기학은 한 2주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 양이 적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갈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투텀, 투텀, 쓰리텀에 배우는 이제,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에 배우는 과목들이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쓰리텀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앞에 그 과목들이 선수 과목처럼 첫 번째 텀에 배우게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두 가지는 이제 발표하고 논문 작성법 관련된 수업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초과학 수업, 그래서 공통과학처럼 화학생물 논리의 기본 개념들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조금 없다 혹은 뭐 영어로 이제 과학을 배워야 하는데 조금 이제 무섭다거나 조금 더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텀을 하시면은 확실히 이 수업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질 시간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UK 소사이티 앤 컬처는 그냥 쉬어가는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3텀을 오시게 되면은 첫 번째 9월부터 첫 번째 텀에 요 시간표대로 공부하게 되세요. 영어 부분에서 잠깐만 하나 더 하면 3텀을 할 때 2텀은 5점, IELTS 5.5도 좀 쉽지 않겠다,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혹시 3텀 할 때 IELTS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뭐 결국엔 패스를 할 정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좀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에서 상담을 하고 카운슬링에서 상담을 할 때 영어 점수가 좀 안 되면 3텀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5.0 정도 되면 3텀을 하고 1월부터 파운데이션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왜 이 생각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뭐 5.0 정도 가도 한 텀 정도를 하고 나서 하면 충분히 인터뷰라든지 요구하는 영어 점수를 패스할 수 있을는지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세요? 근데 뭐, 요 수업들 덕분에, 그러니까 3텀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2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더 영국에서 이제 관련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생기니까 이제 조금 더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거 이전에 조금 더 높은 영어 실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겠죠. 근데, 딱히, 물론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더 영어 실력 형성이 좋은 거는 맞지만 특정 몇 점 아래면 이거 뭐 3텀을 들어야 되고 몇 점 이상이면 꼭 몇 점 이상이 되어야만 2텀을 들을 수 있고 딱 요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 새로운 입장하신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시면 될까요? 다음은 평가 방식인데요. 화학은 중간고사 25%, 그다음에 랩 리포트가 25%인데 실험 기구 이 안전 수칙은 직접 10% 들어가고 그다음 파이널 이그잼 40% 들어가는데 60점이 최소 조건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걸 맞으려고 목표하는 것보다는 더 높이 받으려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생물은 그 실험기구 사용법 이런 게 없어서 랩 리포트만 35%고 나머지와 같고요. 수학은 3번 시험을 보는데 각각 25%, 35%, 40%가 들어가요. 그리고 익스텐디드 프로젝트가 이 3촌자 글쓰기가 또 만만치 않긴 한데 이게 65%고 그다음 PPT 발표가 35%고요. 근데 이게 수학이랑 익스텐디드 프로젝트가 오버를 55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 비해 또 점수는 그래도 쉽게 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EAP는 익히 6개, 오버를 7 넘기면 됩니다. 네. EAP와 이제 IELTS가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EAP가 훨씬 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왜냐면 LC를 시험 볼 때 항상 그 시험 시작하기 전에
1분씩 문제일 시간이 주어지고 음원도 2번이나 재생되기 때문에 고득점하기 더 쉽고 RC 같은 경우는 근데 딱히 쉽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적혀 있듯이 그 약간 유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파트 3 같은 경우는 항상 이 3개의 지문이 나오고 관련성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형식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라이팅은 IELTS는 2개 하지만 이거는 에세이 하나만 쓰는데 시간도 75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할 시간도 많고 고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유리한 것 같고 이 스피킹은 제가 이 EAP 시험을 3번을 봤는데 약간 다 시험 시간이 다 달랐어요. 처음에는 거의 한 4분, 5분 만에 시험이 끝났는데 점점점 2번째, 3번째 시험 볼수록 부가적인 질문도 많아지고 시험 시간도 훨씬 길어져 갖고 마지막 시험은 거의 20분 정도로 스피킹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형식들은 IELTS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EAP가 좋은 게 3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IELTS는 연속으로 보니까 더 기운이 빠지지만 3회를 걸쳐서 봐서 좋고 그다음에 원래는 각섬이 끝난 다음에 시험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갑자기 안내문이 내려와서 다음 주에 EAP 시험을 볼 거다 해서 한 번, 원래는 2번의 기회였는데 저는 3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텀 1 끝나고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은 텀 2에 이제 수업 만들어도 돼서 이제 나가는 아이들도 좀 많았어요. 그 3번의 기회를 준다는 게 여기 모든 과목을 3번의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혹시 자기가 막 LC가 막 만족될 만큼 8.0, 8.5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과목을 빼고 시험을 보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세 번 기회 중에 가장 잘 본 시험 점수를 합산을 하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점수를 이제 최종 점수로 기록해 줍니다. 지금 뭐지? 질문이 지금 계속 들어있는 조금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영어 점수는 혹시 대략 몇 점 정도로 통과하는지, 영어 점수가 아니라 그 과목 점수 있죠? 수학과학 생물을 하는데 60점 패스인데 보통 몇 점으로 패스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요 부분은 저는 들어본 게 없는데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천차만별일 거예요. 학생들의 수준들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대략 80% 전체 학생의 80% 정도가 통과한다는 것 정도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EAP는 시험은 따로 응시료를 내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내지 않아요. EAP는 저희 과목 이름이 EAP고요. 그래서 그 EAP에 뭐 기말 시험처럼 해서 그 시험 점수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레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뭐 별도의 시험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지금 네. 여기 채팅에 그 에밀리 지사장님께서 그 개런티 질량 요건 뭐 이런 것을 채팅창에 잠시만요. 우리 그 입장을 하면서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좀 인식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진학 요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밀리 지사님이 또 답변으로 채팅창에 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랑 과학이 어느 정도 되면 두 텀을 해도 문제 없나요? 라고 했네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다 주관적인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과학보다도 조금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쓰리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학은 사실 그 첫 번 쓰리톰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익숙해질 수 있다 뿐이지 과학에서 크게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건 아니고요. 만약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다 하면은 쓰리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면 쓰리톰을 해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것 같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학교에서 받아주는 점수가 있잖아요. 5.0 있는 3텀, 5.5면 2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서 이렇게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세 텀을 하더라도 5.5 정도, 2텀을 한다라고 하면 6.0 정도는 한국 학생들은 좀 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투텀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제 네. 생각에는. 영어가 지금 한 분이 7.0이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투텀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지 그저 과학이라든지 왜 이런 부분, 글쎄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도 되고요. 혹시 윤지 학생 그 투텀을 했을 때 영어가 7, 그 다음에 과학이 혹시 문과다. 근데 문과 출신들은 그 투텀으로는 잘 안 받아주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포함한 친구들은 다 이과 출신이고 한 명이 그 과가 생물화학 이쪽이 아니었어서 그 화학하는데 근데 조금 어렵다 하는 적이 되게 많았고요. 영어, 네. 저도 영어를 IELTS는 6.5를 받아가긴 했는데 이게 또 점수에 불과하다 보니까 회화적인 부분에서 저는 좀 문제가 좀 크게 느껴졌고 그 다른 그 쿠웨이트 학생들은 특히 IELTS 점수는 낮아도 회화는 되게 정말 원활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질문 같은 것도 되게 수업 시간에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또 머리에서 거쳐가야 할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또 늦어지고 하니까 확실히 영어랑 그리고 과학이 돼 있으면 투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희원 언니 말처럼 영어가 좀 부족하다 느끼면 쓰리텀을 하면서 영어를 좀 친숙함을 느끼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에밀리 지사님이 또 그저 메시지 답변을 해놨는데 웬만하면 그저 사이언스를 하지 않았으면 세텀 추천을 하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세텀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학생은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아서 어쩌면 싫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학비 차이가 세텀하고 두텀이 거의 차이가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영어 노출을 많이 하고요. 최대한 공부할 기회를 많이 갖고 들어가기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그다음에 IELTS 7.0이면 필요 없냐, EAP가 면제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면제되는 거 맞죠? 네, 네, 맞고요. 대신 앞쪽이 에밀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섹션별로 최소 요건이 있어서 6.0, 각 섹션도 6.0을 넘어줘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그죠? 잠깐만요. 또 영어 부분 또 남기셨네요. 파운데이션 과정 동안 영어 실력이 많이 느신 것 같나요? 제가 5.5 수준이어서 회화 이런 거 정말 부족하거든요. 라고 남겼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기가 뭐 다른 친구들이랑 영어로 많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약간 아니면 뭐 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회화가 정말 부족한 걸 알았지만 그 한국 친구들과 좀 많이 어울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있었던 기간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자기가 꼭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확실히 보니까 친구들 중에도 이제 같이 뭐 다른 국적 친구들을 사귀어서 같이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약간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많이 느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딱히 수업만 듣는다고 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영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더럼 대학교를 제가 오랫동안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영어 잘 되는 사람들은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적하고 영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영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어가 잘 되면 우리 방식대로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따라오게 할 수 있고 우리 타입에 맞는 공부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가 안 되고 혼자서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영국식 교육이랑 우리 방식을 따라오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다. 그런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확실히 좀 다른 교육 방식을 좀 적응하려고 하면 영어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을 좀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좀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죠? 좀 이해를 한다든지 전혀 다른 교육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영어 부분은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주 전인가 저희 캠브리지 학생 데리고 그 캠브리지 스타일 영어 공부 그거 했던 게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동영상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중요성을 좀 글쎄요, 영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데, 노팅엄 대학교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밟으면 노팅엄 대학교만 원서를 넣을 수 있나요? 노팅엄 대학교 파대를 끝내도 다른 대학에서도 원서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대학에도 원서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그쪽에서 다른 학교 지원하는 사람들 있으셨나요? 저도 유카스 넣었고요. 왜냐면 이 인터뷰가 그 3월, 5월이었는데, 5월인데 3월에 떨어졌다는 친구들 소식을 좀 듣고서 그때 유카스를 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5개 쓸 수 있어서 5개 다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오퍼도 오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노팅엄 역대 인터뷰 패스를 해갖고 다른 인터뷰는 하진 않긴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혹시 몰라서 이제 다양하게 유카스를 지원했어요. 제 주위는. 그리고 지금 다른 국적 친구긴 한데 그 친구는 노팅엄 인터뷰 떨어지고 지금 KCL이랑 브래포드 거기 2개 아직 결과 안 나왔다고 거기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지금 카플란에서는 그 노팅엄에서는 물론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혹시 좀 도와주는 편인가요? 지금 약대는 떨어지면 다른 데 가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팅엄에서 80%로 알고 있거든요. 진학률이. 예, 그래서 혹시 저 약대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공을 가는 것보다는 다른 유카스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른 전공, 다른 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그죠, 뭐 자꾸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학교에도 도움해달라고 하든지 계속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학교 당연히 지원서를 넣을 수 있고요. 예, 지금 파운데이션은 몇 명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한 반에 몇 명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인 비율이 높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요거는 보통 한 20명 내외 정도 정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클래스별로. 그리고 한국인 비율은 이거는 매년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한국인이 주류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보통 이제 아랍계, 쿠웨이트나 이쪽 친구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은 뭐 많아봐야 3분의 1? 3분의 1도 투텀 때는 아마 한국인이 더 적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3텀을 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한국인이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3텀을 하는 3텀을 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반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반에 거의 20명이었는데 저 혼자 한국인이었고 그다음 마카오 남자애 1명 제외하고 다 쿠웨이트 사람이었어요. 아랍계 그래서 세 텀짜리는 왜 사이언스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죠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순수하게 약대로 가려고 하는 한국 학생은 몇 명 정도 되겠어요?
한국 학생은 거의 100%가 약대, 거의 99%가 약대예요. 근데 저희가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 수업 자체 이제 뭐 다른 외국인 친구들 다 합하면은 이제 약대가 일부긴 한 약대가 뭐 반 정도 되는데 이제 한국인의 경우에는 99%가 약대예요. 음. 지금 에밀 씨라고요.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79명 중에 61명이 2019년에 진학을 했다고 하네요. 혹시 약대 진학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보고 인터뷰를 떨어져서 약대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아까 79명 중에 61명이 진학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죠? 뭐 18명 정도는 떨어졌으니까 진학 못하는 경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인터뷰 관련 질문들 많으신데 네. 이 다음 슬라이드가 저희 인터뷰 아, 관련 예, 예, 내용. 예, 예. 그래서 좀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진행하고 인터뷰 진행하고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실험이랑 이 랩 리포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험은 아주 기본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위험한 시약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일도 없고 조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리고 화학은 실험 전에는 동영상 링크를 항상 보내주셔서 그거 실험 방법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10점짜리에 10점 평가에 10점 들어가는 거는 뷰렛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 주어진 시약 정확한 그램 재는 법, 몰 농도 계산하기 등 아주 간단한 거여갖고 모든 친구들이 거의 10점을 받았고요. 이 램 리포트가 1,500자에서 200자, 2,000자였는데 저는 이제 화학과를 다니면서 한국에서 이제 랩 리포트를 몇 번을 써봤는데 되게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영국 자체가 되게 그 레퍼런스를 쓰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냥 표, 그래프, 사진을 주석다는 방법마저 그 다 달라갖고 정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인칭으로 썼는지 이런 것도 되게 까다롭게 채점하고 분량 자체도 그 실험에 비해 실험은 되게 간단한 실험이었는데 2,500자, 2,000자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시험은 저는 이게 투텀이었기 때문에 미드텀은 학교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미드텀 자체는 생물이랑 화학이랑 수학이랑 다 온라인으로 해갖고 되게 간단한 객관식이어서 되게 쉬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널 이그잼도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는데 오픈북이라고 해갖고 처음에는 되게 친구들도 다 짧은 주관식이나 짧은 뭐 서술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모크 이그잼을 딱 보여줬는데 되게 생각을 되게 책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까지도 약간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도 있었고 계산 문제도 약간 워크시트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도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모의 시험을 항상 그 시험 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험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었지만 시험 문제는 그 오픈북이면 쉬운 게 아니라 훨씬 어렵게 시험이 나왔고 저는 실험에서 저는 그 희원 언니는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로 했지만 저는 다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했고요. 그 네 번째 실험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 이 오픈북 이그잼 볼 때 생물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뭐 예를 들면 무릎 반사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질문은 거의 한 줄인데 답변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을 써갖고 총 3문제가 나와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전에 또 역시 선생님한테 미리 답안을 보내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줘갖고 어떤 부분은 보충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수를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계속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았던 점들은 선생님들이 되게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비해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적극적이었고 항상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물어봐주고 열심히 질문도 답해 주시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수업이 생각보다 많이 빡빡하지 않아서 진도를 나가는 거에 압박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네, 학생이 노팅엄이 되게 많은 주시라 갖고 거의 매주 파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진 않지만 학교 안에서도 가끔 막 네, 쿠웨이트 애들이 특히 많아서 쿠웨이트 막 국가의 날일 때 막 학교에서 막 파티해주고 막 중국인들도 역시 많으니까 막 설날 때 막 빨갛게 막 해갖고 막 축제하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것보다 항상 과제를 내주긴 하는데 되게 자율적으로 하는 훨씬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네, 학교로 올라가면 한국인 교수님이 있다는 게 좀 든든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었던 점은 특히 이제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갔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영국인들보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시거나 헝가리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갖고 그 영어 발음이 제가 처음 봤던 발음들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 저는 수업 들을 때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 빼고 다 거의 쿠웨이트여갖고 그 친구들끼리 되게 뭉치는 기분이 있었어갖고 좀 힘들었고 왜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 되게 테이블로 앉기 때문에 조별로 뭐 하는 활동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때 네 저는 조금 그게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앞에서 선생님이 서 계시고 저희는 이제 듣는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같이 참여하는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았고, 저는 이 5과목 중에 익스텐디드 프로젝트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논문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각 문단마다 제 의견이 들어가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어렵다고 했고 그냥 계속 내도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계속 이래갖고 힘들었는데 1대1 피드백 시간에 그때 2-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항상 그 미리 준비해갈 분량보다 더 해가갖고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갖고 나중에는 이제 점수는 괜찮게 받긴 했는데 네, 레퍼런스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형식도 잘 지켜갖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특히 이 수업만큼 안 빠졌으면 좋겠는 게 한 번도 이제 논문을 써보지 않은 분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뭐 컨클루전 이거를 쓰는 법이 거의 이제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때 수업을 빠지면 그 부분을 통째로 모르기 때문에 이 수업만큼은 또 최대한 빠지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과학 용어를 특히 영어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